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신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9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제가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높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90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발표자 세 분이 20분씩 60분을 사용을 하고 저희가 남은 30분을 토론하고 질문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자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발표를 들은 다음에 세 분의 발표가 다 마치면 앞에 자리를 만들어서 발표자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는 한신대 교수로 계시는 광노한 선생님, 그리고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이신 남기엽 선생님, 그리고 방금 축사를 해주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먼저 광노한 교수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유자산 세입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유자산 세입이라는 말이 생소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약 400조 원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뺀 부분만 그렇습니다. 총 세입이 400조 원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두의 원리적으로 법적으로는 국유지만은 원리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형 또는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와 연관된 세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얼마인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커먼즈 또는 공유지 또는 공유자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커먼즈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즈라는 거는 이제 본려라는 공유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의하기로는 공동체 소원들이 평등하게 소유한 재산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이라고 정의를 2011년도 저서에서 했었는데, 공유자원 또는 공유자산, 공유지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무 수익도 안 난다, 거기로부터 아무 수익도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 플랫폼 자체가 일종의 이제 공유자산, 상당 부분 공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대한 수익이 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 그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현재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그래서 저희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와이더 키스트나 하워드 교수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하는 커먼즈는 기본소득의 훌륭한 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차원의 많은 그 사회 활동가들, 연구자들도 커먼즈가 새로운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커먼즈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일단 뭐 도로, 보행자 이런 걸 따면 커먼즈, 공유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규모의 측면에서나 미래 전망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커먼즈 내지 공유자산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목도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두세 가지만 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야 지금 플랫폼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서 충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5번을 봐주세요. 하늘이 막대한 공유자산이라는 것을 사실상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그래왔는데 이게 사실상 많은 그 사회운동가 연구자들에게서 강가되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는 토지 용도와 그리고 이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는 몇 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층고 제한과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토지 땅 면적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해서 딱 1층이 지을 수 있냐 그런 걸 건폐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정해져 있고 또 뭐 땅이 100평일 때 건축 총 연면적을 몇천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몇백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0%라는 얘기는 땅이 100평인데 그거의 10배인 건축 총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반만 쓰면은 20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땅의 가치와 그렇지 않은 1층만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는 그 지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 용적률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정부에서 정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정하고 일부는 그 시군에서 정합니다. 이게 하늘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그리고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고 왕창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창 바뀌는 경우에 그 땅 주인은 일종의 그 로또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늘은 원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것인데 그거를 시정 또는 지자체 정부가 마음대로 땅 주인한테 특권을 주듯이 딱 줘놓고 대가로 뭘 받습니다. 보통 공원 같은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장이 알아서 자의적으로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대체로 자의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그 땅 주인들을 위해서 또 다시 퍼붓습니다. 그래서 인근 그 땅 주인들까지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이따 보시게 될 것입니다. 혜택을 보게 되면서 부자들을 위해서 이게 다시 쓰이게 되는데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 일종의 공유지 수익, 하늘을 팔아서 생긴 공유자산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부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이걸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늘에 대해서 한국의 그 문제는 굉장히 그 많은 공유자산 또는 공유자산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커먼즈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비판과 반비판은 굉장히 길게 있어 왔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그 커먼즈의 비극이라는
하딘의 주장이 있었죠. 생물학자인 하딘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비판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즈라는 사람 86년도에 커먼즈 희극이라는 글을 썼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서울광장이나 강화문광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광장은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리고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즈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 커먼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낭비가 생기고 소멸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판을 한 셈입니다. 오스트롬도 그와 유사한 비판을 이제 하면서 역사적인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하비가 2012년도에 발표한 건 도시와 연관해서 제가 하비의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도시와 연관해서 도시의 건조 환경이라고 하는데 건조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게 되면은 그 근처의 집가는 폭등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을 땅 주인들이 그 사회 간접 자본이 설치된 인근의 그 땅 주인들, 부자들, 건물주들이 독차지하게 되는 게 이제 독차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커먼즈의 인클로저 또는 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유지를 땅 부자들이 강탈하거나 수탈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래 이거 버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놔 해서 가져간 부분이 다시 또 부자에게 재투자되는 이런 부분을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시간을 많이 써서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세 부분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게 이제 사례인데 앞에 두 개는 비인의 그 시청광장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무료로 그 광장에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연하는 팀에는 돈을 안 주었을까요? 그렇진 않고 시정부에서 이제 공연하는 팀에 돈을 주죠, 충분히.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광장 주변에 맥주 집들이 많습니다. 그 맥주집들을 시정부에서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임대료 수익을 통해서 공유지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민 모두에게 보편복지의 일환으로서 이런 문화적인 보편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사동 거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보행자 중심 도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상가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고 상가 이상으로 건물주들은 더 큰 이익을 올리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이 공유지의 역설을 생각하지 아직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커먼즈의 수익 또는 공유자산의 수익을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연구자인 플러맨 호프트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사례를 들어서 어떤 공유자산 세입이 더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토지에 대해서 이분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추가적인 세입을 저기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억 이렇게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되죠. 1138억 달러가 되나요? 이만큼의 추가적인 공유 세입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제는 5% 내지 6.5%의 토지세 부과를 통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 아니 뭐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금액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큰 금액인 거 보면 탄소세
세입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거를 기본소득을 위해서 써야 된다. 추가적인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공유자산이 좀 부족한 버먼트주의 공유 수익을 역시 플로메노프트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기에 대해서 맨 위에 보시면 톤당 이산화탄소 1톤당 3.07달러의 그 세금을 탄소세를 매기게 되면은 추가적인 세입이 이 단위도 100만 달러입니다. 2,500만 불이 버먼트주에서 인구가 63만 명밖에 안 되는 주거든요, 미국에. 추가적인 세입이 생긴다라고 계산을 했고, 또 이제 여기서도 그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부분이 큰데 5% 토지세를 통해서 3억 2,900만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서 이렇게 이제 총 세입이 늘 것이고 그것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0,000달러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공유자산이 부족한 버먼트주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플로메노프트의 주장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추가 세입을 고려하고 기존에 정부가 쓰는 돈, 기존 세입에 대해서는 노타치하고 걷게 되는 세금 중에서 기존의 세입을 빼고 남는 부분만 기본소득에 지원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정부의 세입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지, 세출을 어떻게 쓰는지, 부자들을 위해서 쓰는지, 모두를 위해서 쓰는지 별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의 그 경우에 추가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어느 나라 성장하고 있으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재생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또는 하늘의 문제, 땅 표면만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 이건 사회 제도를 통해서 확립된 용적률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점을 좀 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막연한 토지세가 아니라 그런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제가 좀 그런 문제의식하에 적용을 해본 경우입니다. 우선 기존 세입 중에서 기본소득이나 보편복지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 공유세입이 많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는 아까 400조 중에서 399조 원이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유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양도소득세, 거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 양도세, 소득세도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요. 그 외에 증권거래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등을 이제 공유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우리의 공기를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공유자산이잖아요. 그거를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치는 데서 오는 수익은 당연히 보편복지나 환경을 다시 복원하거나 기본소득으로 쓰이거나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존의 그 공유세입을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거칠게 계산을 해봤는데 약 76.8조 원 정도는 공유세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중앙정부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이 발표에서는 충분히 분석해보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약 100조 원 정도의 공유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부자들 또는 중상 이상의 부유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의 가시적인 것의 사례 중에 하나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0조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는 세입자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죠. 지가가 상승하는데 그 지가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땅 주인들, 건물주들, 집주인들, 건물주들이 이익을 보게 될 때 건물주가 최대의 이익을 보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 재생은 이게 마치 그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시 개발은 도시 개발 또 재개발 재건축은 부자들을 위한 거니까 막 가로막고 도시 재생은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커먼스 세입이 상당히 좀 모범적인데 8.8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취득세를 공유 세입이라고 봤습니다. 취득세는 그 땅을 사면서 등록하는 그 세금입니다. 하는 데 대한 세금인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의 용도, 용적률 이런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부여한 걸 지자체가 이렇게 정했죠. 그거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 세입으로 보았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 공유 세출 항목도 상당합니다. 이미 보편복지나 부분 기본소득으로 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총 계산을 해봤더니 약 6.4조 원 정도를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거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 세입 중에서 공유 세출을 꽤 2조 3천억 정도를 일반 세입 중에서는 기본소득의 추가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물론 많은 반발이 있겠지만 이런 제안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세출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안 했고요. 세입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는데 세입은 약 10조 원 정도를 공유 세입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정부 세입 외의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빨리빨리 넘기고요. 한 가지 공유지의 역설이 일어나는 사례를 여기가 그 삼성역 있는 데입니다. 이쪽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야구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의 그 105층이었나요? 거기 신사옥이 들어설 곳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여기를 10조 원 넘게 주고 사면서 공공기여금을 1조 7천억 정도를 냈습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아직 안 냈으면 앞으로 낼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여기서 왜 공유지의 역설이 생기냐 하면은 서울시가 처음에 이 세출을 쓸 때 여기가 S라는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앞에 올림픽대로가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변공원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로를 지화하고 그냥 공원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여기까지 확장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엘스 단지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한 채당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집값이 상승하게 되죠. 결국 부자들에게 이 공공기여금 받은 거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 요 지역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 인근의 그 건물들 여기에 그 건물들의 집가는 삼성동 개발을 통해서 글쎄요 50억이 상승할지 100억이 상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개발이 이익이 여기 건물주들한테 돌아가고 여기 아파트 주인들한테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써본 건데 이게 바로 공유지의 역설입니다. 공유 수익을 정부가 걷어들였는데 이것이 모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부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압도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 제약상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